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가 지금 지역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강동동 일대, 또 미음동 일대에 제가 4대강 강행으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힘들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인터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힘든 건가요?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수용됐다고 설명에 들어오라 해서 땅이 수용이 됐다는 예, 건가요? 땅이 수용돼서 오라 해서 가니까 그래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뜻인가 일인가 싶어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더라고요. 처음부터 시작이 지금 4대강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예. 이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런 건가 그거는 우리가 깊이는 서민들이 예. 모르니까 일단 친수구역 특별법을 만들 때 그 정두원 국회의원하고 13명인가 그 사람들이 친수구역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부터 잘못됐더라고요. 왜 잘못됐느냐? 야당에서 극히 반대를 했는데 날치기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유증이 계속 지금 내려와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지금 알거지가 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럼 침수구역을 정두원 의원과 13명이 발의를 해서 야당에서는 또 반대를 했는데 날치기 통과를 시켜서 일단 침수구역 특별법이 적용이 돼서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허텔위원은 그때 발의자가 아니셨다는 말이죠. 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되는데 왜 그 지역 국회의원은 빠졌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서민들은.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적용은 그 다른 쪽에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신 거죠. 이렇게 날치기 통과된 침수구역 특별법이 이제 실천 단계로 갔을 건데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게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모도 하고 했는데 아무 소용없고 진행은 자기들이 수장공사 저거들 생각대로 진행을 해왔는데 감정평가가 결과가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땅값을 싸게 이제 평가를 해서 또 주민들이 이제 데모를 하고 의신청도 내고 이의신청을 내고 진정서도 내고 했는데 자기들은 그런 거는 법대로 한다 이기라. 그리고 법대로 하면 법이 잘못된 건데 어쩔 수가 없는 형편에 지금 와가 있어요.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강행하는 그 상태에서 주민들은 내 땅이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결정이 나고 또 땅값도 형편없는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거의 강탈하다시피 가져가게 되니까 주민들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 논평당 50만원, 60만원 정도의 평가는 이 근방에서는 어떻게 평가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50만원을 60만원을 받아가지고 농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업이 농업인데 그 돈을 가지고 농토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이 없는 거예요. 못 구하는 거예요. 텃밭도 없고 다 수용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 죽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생업이 농업인데 그 돈을 쥐고 그러면 앉아가 솔솔 생활비 까먹고 보면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거지 돼버린 거라. 이런 상황에 농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땅을 달라 이기라. 땅을 대체할 수 있는 땅을 대체 땅을 달라. 농토를 달라는데 농토가 줄라가 있습니까? 전부 수용 다 돼버리는데. 결국은 강을 따라 있는 그 주변의 논들을 쫓겨나면서 고향도 잃어버리지만 생계 터전을 잃어버리니까 보상금을 받아도 보상금을 생활비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 근방에 얘기 들어보니까 비닐하우스, 어린이집 이런 같은 시설들이 있었는데 재반 시설들이 다 전부 다 없어지게 되고 한꺼번에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네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 또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어린이집들도 힘드는 게 선 이주를 하라 이기라. 선 이주. 예, 보상을 줄 거니까 돈을 가지고 선 이주를 하라 하는데 선 이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이집을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건물을 다른 데 사가 하라. 건물을 지가 하라. 그러면 우리 강서관내에 있는 시설이 강서관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인데 다른 데 가면은 다른 구로 가야 되는데 다른 그렇죠. 구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아, 그런 게 예, 있네요.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들이 학급 정원제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세 아동이 한 반에 정원이 5세가 아니지 2세 나이별로? 예, 나이별로 반별이 다 정해졌어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그 숫자의 반이 다 차가 있는데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 지역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애들이 다른 데 이주를 해도 거기 집이 멀어서 못 가지요. 집도 멀지만 예. 그 지역에 있는 그 충원된 아이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더 예. 충원도 못하고 못하지요.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데로 이주를 해야 되면 보상금을 받았어도 또 지어서 예. 또 꾸려서 해야 예. 되기 때문에 문제점도 예, 많다 이 많지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선 이주를 할 게 아니고 자기들이 토목공사를 다 할 때까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아, 대책을 좀 세워주고 예. 그리고 예. 뭐 뭔가의 그 국가의 예. 실책이면 예. 그 공책이면 그거를 예. 할 수 있게끔 예. 주민들의 배려도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그거 없이 자꾸 법마들 예, 침수구역 특별법이라고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서 날치기를 예, 해서 하고 보상법하고 보상법하고 해서 그것만 갖고 우리 들리기를. 주민들한테만 그 책임을 다 물는 예. 그런 상태가 됐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 보상법이네 어떤 법인 건 모르지만 예. 자꾸 법만들 먹이는 거야 법만. 주민들의 생활과 현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러니까 반영이 안 대책이 돼. 예. 어린이집이나 공공시설들도 또 농민들이 이주를 해서 생활터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을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가서 예. 거기에서 같이 이주를 해서 좋게 예. 또 아이들도 가르치고 뭐 시설들도 제대로 설 수 있게끔 예. 해달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선이주를 시켜버리면 우리 이제 어디 가란 말입니까? 농민들은 생활비도 다 써야 되고 재반 시설도 제대로 옮길 수도 없는 상황이 온다는 예. 거네요. 예. 정부의 그 지금 4대강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예. 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태에서 예. 제대로 대책을 가지고 그럼 예. 정부가 예. 이렇게 대안을 마련을 해서 주민들과 이 시설 전부 다 모두 예. 잘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예. 그러고 어린이집들은 네. 또 아이들이 생활이 다 어려운 집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 걔들한테 우리가 뭔가 보장을 안 해주면 걔들도 살 길이 없습니다. 애들을 그럼 길바닥에 내쫓아란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된,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예. 박근혜 지금 당선인은 같은 4대강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똑바로 알고 제대로 예. 시행을 하는 방법을 내놔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해결 못하면요, 한국은 그냥 밀려가지고 자, 나가.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박근혜가 지금 새마을 정신 부활시킨다 하다. 내가 미쳤나 지정시해야 돼 지금. 어느 시대인데 새마을 정신 부활이고 내가. 또 그때 열받아가 아래만 어쩜 글로 올렸던데. 이제 새마을 다 돼가 이제 그 새마을 이 연자는 큰 마을도 아직 안 되는데 무엇이고 새마을 하나. 박근혜 지금 내하고 만약에 맞받아 붙었다 참아 내가 막 드는 입에 막 할긴데 안 붙여준다 이거. 그래 제사 지가 왜 새끼가 있나 신랑이 있나 그 제사 할 거예요. 왜 금지가 안 내놓노? 그 유족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때문에 돌아가시거든. 아니 왜 집착하는데 내놓고 국민의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우리 그 놈 뺏기가 재판할 적에도 변호사도 소송하지 말았어요.
박정희가 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냐. 그래서 우리가 억지를 했는데 세상이 그래 죽었더라 이게. 다 죽었어요. 집 한 채 다 날리셨다고. 변호사가 그것도 허별이 아니라 변호사가 또 돈 뜯어먹는 거. 예, 예. 많아요. 옛날에 우리 친형아버지가 철도공무원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그 저항 세력을 두고 하셨지. 철도 노조 위원장, 그때 철도 노조 위원장. 안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던 철도 관서 다 뺏기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안고 완전 친정에 두고 살이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맨날 교육이 절대 정부 따라 해래. 정부가 뭐래도 뭐라도. 정부 따라 해래. 그게 교육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피가 흘러가 내한테 좀 맞는 것 같아. 정부 따라 안 내립니다. 원하는 거.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줘야 바뀌는데.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절대 국가기관에 저항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라고 절대 그래 떡이 떨어진다. 늘 이렇게 교육받았어요. 네. 그래 어머니가 왜 처음으로 교육시키는지 몰랐는데 내가 50살 때가 노조하다가 경찰에서 조사하러 왔어요. 아, 조사하러 와가지고 나 우리 집 사람이 못 산다고 이혼한다고 난리고 지나니까 어머니가 자기 방에 오래가지고 과거 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동학에 온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탄압을 무사하게 받고 뭐 헌병 경찰에 보니까 내 목에 칼을 놓고 바른 말이에요. 이런 당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입을 닫고 자기 가만 살면은 뭐 이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네. 내 사건이 딱 터지니까 막을 수가 없다. 유전이다. 막을 수 없대. 그걸 알았다 했겠네요. 근데 우리 형제간 중에 이 저항적인 생각하는 사람이 딸 4밖에 없어. 우리 동생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은 적응력이 좋아갖고 무조건 가 예스맨인데 나는 클 때는 부모한테는 얘기하고 컸는데 사회 나가고 가정하고 그래요. 우리 아저씨는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문제가 딱 생겨 그걸 몰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온순하고 말 잘 듣고 우리 부모들한테도 말 잘 듣고 하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도저히 이거 뭐 정의가 없고 이러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싸우고 하다 보니까 노조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래 하니까 우리 형제가 7명인데 말씀대로 6명은 저기 6명 다 6명 뭐 시키면 시켰는데 저 혼자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간들이 하고도 또 왕따죠. 저는 완전 미친놈이다. 가만히 있어도 편안하게 살 놈이 저 짓다가 돈다. 내가 국대장인데 학계장을 했다. 촌에서 학계장 했으면 제보 부산에 옛날에 전화기가 서울가고 학계장을 했는데 학계장 때 하고 보니까 예산을 딱 보니까 전 회장이 그 학회비를 받아가지고 교수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줬더라고. 야 이게 뇌물이지 선물이가 우리는 학회비는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가 다 낸 돈이 너무 심하다 다 깎아먹거든. 그 중에서 한 교수가 점수를 완전히 팍 조지갖고 내려고 점수를 행편없이 주더라고. 내가 어쩐 줄 아니까 교수실에 가 교수님 내 답안지 내놓으있어. 까지 답안지 어떡하는 게 교수님 답안지가 시험 치가지고 얼마 돼서 답안지 없다니 내 뭔데지요. 총장실에 가서 항의 앞에 답안지 내 답안지는 무슨 근거로 점수 내냐고 따져. 그 교수가 보자 점수 꽂혀주고 그냥 못됐어요. 점수 아, 장기간이 서서 말씀하는데 안 피곤하세요? 아유, 근데 우리 오늘 가봐야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언제 그 하시다가 잠도 자고 이제 또 쉬다고 쉬다고 하세요. 남자라고 병원에서 인제를 들어갔고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시고요.